오늘은 베베부터 한번. 아, 저부터요? 어떤 걸 보고 왔죠? 혹시 할머니한테 막 이야기해주세요 이랬던 경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제가 97년생이거든요 IMF잖아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때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때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폭삭 망해가지고. 폭삭 망했다. 네, 폭삭 망했수다. 그래서 외할머니도 자연히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딱 태어나서 그 삶의 활력소가 된 거죠. 그래서 외할머니가 맨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 막 돌보고 해서 외할머니랑 되게 유대가 깊었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외할머니한테 맨날 뭐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막 별의별 얘기를 다 막 지어서 해주셨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저는 이게 기억나요. 그 좀 마음에 안 든다 그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지 않아. 망타 할아버지 다 안 잡아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이야기를 부정하고 수정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작가의 기질이 살짝 있었네요. 그러네. 이야기를 수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고치고. 그러니까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추억을 떠올려 보면은 단순히 외할머니가 해주셨던 얘기를 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외할머니랑 같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리뷰할 영화가 더폴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2006년에 해외에서 개봉했고 아마 한국에서 2008년에 개봉했나? 그렇게 개봉했다가 이번에 작년 크리스마스쯤에 재개봉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가 아마 마지막 상영이었을 거예요, 영화관에서.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이 영화에 대한 거는 어렴풋이 들어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우연치 않게 이 영화가 이제 마지막 상영한다 라는 걸 이제 입수해서 어제 냉큼 보러 갔었죠. 제가 그때 이 영화에 대해서 들었던 거는 그냥 단순하게 영상미가 뛰어나다. 이거는 꼭 스크린으로 봐야 된다. 그냥 영상을 보기만 해도 좋은 영화, 이렇게만 알고 있는 상태로 보러 갔었거든요. 장르가 뭐죠? 영화 장르가? 이게 장르를 뭐라고 규정짓기가 애매해요. 모험 판타지 드라마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판타지네요? 판타지긴 한데 이게 액자식 구성이라. 근데 이거는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 어제 제가 봤던 게 무자막 상영회였어가지고 자막이 없이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자막이 있는 버전이 있는데 무자막을 본 거예요? 무자막밖에 없었어요 어제. 그럼 영어로 그냥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근데 리스닝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렇죠. 상관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웅얼거리는 것들, 그런 게 이제 한국말로 들리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영어로 웅얼거리는 거는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힘들죠. 예,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알아듣기 힘들었고, 두 번째로 그 주인공 여자 꼬마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극 중에서 루마니아에서 이민 온 친구인가? 그래요. 실제로 그 아역 배우도 루마니아 배우예요. 영어를 실제로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영어를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 루마니아 출신이라는데 이상하게 애가 인도식 억양을 구사를 해가지고 너무 알아듣기 힘들더라고요. 그럼 내용 다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요? 네, 맥락상 다 이해했죠. 맥락상? 네, 맥락상. 본인 생각 아니에요? 제 생각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영화가 뭐 영상미도 좋지만 플롯 자체도 저는 상당히 마음이 들어서 일단 줄거리를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상상 nemnem고는 많이 할 거고 N이잖아. 저 완전 N이죠. 인양은 S잖아요. 근데 S라고 상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인 상상을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상상을 한다. 아무튼 뭐 N이든 S든 그 상상을 뭐 하는 이유는 좀 달라 보이는데 그 상상의 기반이 되는 거는 각자 본인의 경험이라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경험일 수밖에 없죠. 경험일 수밖에 없죠. 상상은 경험을 넘어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영화는 지극히 두 인물의 경험에 의거한 상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선 이 영화가 어떤 무성 영화로 시작해요. 어떤 장면이냐면 되게 모든 순간이 천천히 흘러가요. 그 막 기차가 그 다리 위에 지나가고 있고 그 다리 밑에 강이 있는데 사람들이 강에다가 막 로프를 막 던져 뭘 끌어올리려고 해. 이 순간들이 되게 천천히 지나가는데 이 순간이 끝나갈 무렵에 그 강에서 말이 견인돼요. 이 장면으로 시작해요. 뭔지 잘 감이 안 오죠? 네. 저도 몰랐어요. 이게 뭔지 끝나갈 때쯤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경호원이 딱 나옵니다. 배경이 1920년 로스앤젤레스.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아이가 팔이 부러져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발랄하고
부침성이 되게 좋아요. 부침성이 뭐 어떻게 좋냐면 그때 막 얼음 장수가 있었나 봐요. 얼음 장수가 병원에 얼음을 배달하러 오면은 그 뛰어가가지고 얼음을 막 이렇게 핥아 먹어. 근데 그 얼음 장수하는 흑인 아저씨가 이 아이랑 친해서 뭐라고 안 해. 그냥 장난식으로 막 너 자꾸 그러면은 탈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만약에 얼음을 배달하러 왔는데 알렉산드리아가 얼음을 핥지 않아. 그건 좀 아쉬워해. 오히려. 네. 어른들이 좋아하는 아이였나? 네, 좋아하는 아이예요. 되게 부침성이 좋아. 근데 이 친구가 또 상상력이 풍부하다 했잖아요. 어떤 종이에다가 메시지를 써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간호사한테 이거를 2층 창문에서 1층에 있는 간호사한테 날려요. 근데 이게 종이가 펄럭펄럭 하더니 간호사한테 닿지 못하고 밑에 있던 오렌지 박스로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뭐 흐지부지 됐는데 알렉산드리아가 다음 날인가 우연하게 옆병동을 지나가다가 이 편지를 발견한 그 남자를 발견합니다. 이 남자는 이제 로이라는 사람인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영화 앞부분에 나왔던 그 무성 영화 있잖아요. 그 무성 영화에 출연했던 스턴트맨이야. 근데 그 스턴트맨이 말에서 떨어져서 사고를 당한 그 장면을 느리게 그냥 보여준 거였어요. 아무튼 이 로이라는 사람은 말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되게 이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어. 헤어지고 같이 영화 찍던 남자랑 이제 바람이 났어. 바람은 아니고 여자가 갈아탔어. 근데 여자가 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차에서 막 흐느끼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로이가 삶의 의욕을 다 잃은 상태예요. 로이를 위로해주러 온 동료 배우, 어떤 배우가 위로해주러 오냐면 사고로 다리 한쪽을 잃은 스턴트맨이 와서 나 봐라, 다리가 없는데도 잘 먹고 잘 산다, 너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막 위로를 해주는데 로이는 자꾸 죽을 생각밖에 안 해. 그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죽으면 이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죽음을 암시하는 말밖에 안 해. 그러다가 이 로이가 이 편지를 딱 발견을 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찾아와요. 이거 내 거다. 그 순간 로이가 어떤 아이디어를 딱 떠올려요. 아, 얘를 이용해야겠다. 알렉산드리아를? 네. 살았는데 이용해야겠다. 왜냐면은 하반신 마비라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랑 일단 친분을 쌓으려고 대뜸 알렉산드리아한테 너 이름 어디서 따온 건지 알아?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로이가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사막에 갇혔는데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그 순간부터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상상이 펼쳐집니다. 이 상상이 알렉산드리아의 상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이가 설명한 거랑 알렉산드리아가 받아들이는 거랑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요.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이해한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들이랑 사막에 갇혔다 했는데 그 맥락상 로이는 그래도 뭐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알렉산드리아는 한 10명 내지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아무튼 친분을 쌓으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잘 못 알아듣는 거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민자 출신이라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로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렉산드리아한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알렉산드리아와 친분을 쌓은 다음에 약물을 훔쳐오게 해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모르핀을 가져오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시작된 이야기에는 5명이 나오는데 로이는 자신의 경험에 의거한 상상으로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근데 듣는 알렉산드리아는 자신의 경험에 의거한 상상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린에서 만나는 그 장면들은 알렉산드리아의 머리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이의 이야기에 나오는 5명 중 1명은 인디언이에요. 근데 로이는 같이 영화를 찍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인디언을 생각하면서 말을 했는데 얘 알렉산드리아는 진짜 인디언, 그러니까 인도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상상에 떠올려서 스크린에 나오는 사람은 인도인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인물들도 다 알렉산드리아가 주변 인물을 투영해서 만든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인 검은 무법자, 이 검은 무법자는 처음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아버지로 나오는데 알렉산드리아가 수정해요. 어떻게 수정하냐, 로이가 자꾸 발음을 이상하게 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왜 발음을 그렇게 하냐,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발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검은 무법자가 로이로 바뀝니다. 네. 알렉산드리아의 상상이 반영되는 거네요. 실시간으로. 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검은 무법자랑 사랑에 빠지는 공주도 있는데 이 공주는 알렉산드리아가 이 로이랑 잘 됐으면 하는 되게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간호사로 나오고,
이 5명은 조그마한 섬에 갇혀 있어요. 이야기 시작에. 이들한테는 공통의 적이 있는데 그 적이 오디어스라는 총독이에요. 이 5명 모두 저마다 그 오디어스 총독에 대한 원한이 있는데, 일단 이 오디어스 총독은 뭘로 나오냐면 로이의 여자친구를 빼앗아간 그 배우 있잖아요. 네, 그 배우가 오디오스 총독으로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도 그 배우를 알아요? 네, 한번 마주쳐요. 아무튼 이 오디어스가 이 5명을 그 섬에다가 가뒀어요. 왜 가뒀냐? 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기를 원해서. 근데 이들은 싸우지 않고 힘을 합쳐서 섬을 빠져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이 5명 중에 찰스 다윈도 있는데 이 다윈이 똑똑해요. 저희가 아는 그 찰스 다윈이에요? 예. 진화론을 주장한? 예. 아. 여담인데 이 다윈은 보조 의사를 투영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상상을 했고, 근데 그 상상 속에서 다윈이 진짜 똑똑한 건 아니고 원숭이를 데리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원숭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다윈이 그걸 듣고 실행에 옮기는 듯한 모습이 나와요. 그 진짜 똑똑한 건 원숭이인 것 같긴 하고. 아무튼 이것도 뭐 원숭이가 그랬는지 다윈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코끼리를 타고 탈출하자 이렇게 말을 해. 코끼리가 수영할 줄 아는 거 아셨어요? 전혀 몰랐는데요? 저도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수영을 하더라고. 코끼리가? 네. 실제로 수영하는 걸 찍었대요. 아무튼 이들이 그 코끼리를 타고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주술사가 막 튀어나와요. 그렇게 해서 6명이 한 파티가 돼서 오디어스한테 복수하고자 모험을 떠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로이가 알렉산드리아와 친분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리아한테 모르핀 스펠링을 적어서 너 혹시 영어 읽을 줄 아니? 이게 모르핀 스펠링이야? 하면서 너 저기 약방 가면은 이렇게 써있는 거 갖고 와 했는데 영어 잘 못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모르핀 스펠링 마지막 알파벳이 E잖아요. 이게 3인 줄 알고 뜨리 막 이래요. 근데 로이도 그거를 얘가 못 알아듣는지 모르고 오케이 해서 갑니다. 가서 잘 훔쳐요. 훔쳤는데 얘가 3 막 이랬잖아요. 얘는 모르핀 3알만 가져오라는 건 줄 알고 모르핀 3알만 남기고 변기 다 버리고 가져온 거예요. 네. 로이가 그래서 절망해. 왜 하려면 다 먹어야 되는데. 그치. 네. 그래서 다음을 노리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 막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또 한창 뭐 이야기를 진행을 하다가 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영상미가 되게 훌륭합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로이가 이번에는 앞침대 환자 서랍에 모르핀이 있다, 이거를 가져다 달라 해서 몰래 훔쳐와요. 그래서 로이가 그 모르핀을 이제 왕창 집어먹고 약에 취해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하면서 만약에 내가 잠들면 너는 너 병상으로 돌아가.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날 찾아오지 마. 왜냐면 자긴 죽어 있을 거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 내에 있는 그 캐릭터들도 되게 막 잠에 취하고,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니까 계속 깨워요. 깨우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도 직접 그 캐릭터화 돼서 검은 무법자가 있다 했잖아요. 작은 무법자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본인이. 예, 하면서 계속 깨워요. 근데 결국 로이는 잠에 들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방으로 돌아오죠. 그 아침이 딱 됐는데 알렉산드리아가 2층 창문에 딱 봤는데 누가 죽어있는 거야.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내려가. 그리고 로이가 하반신 마비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을 안 했는데 로이가 자기 발가락을 한번 만져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맞춰보겠다. 왜냐면 자기는 여기 감각이 없으니까 테스트 해보자. 알렉산드리아가 검지발가락을 만졌는데 약지였나? 로이가 너 엄지발가락 만졌지? 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로이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이거 엄지 맞아 했는데 로이가 얘가 당연히 거짓말한 거 알고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도 얘가 여기 감각이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시체한테 쪼르르 내려가서 이렇게 막 발을 만져요. 만졌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얘가 미동을 안 하잖아. 그 시체가. 그렇죠. 로이인 줄 안 거예요. 그 시체가. 네.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진짜 로이 맞아? 하면서 로이 병상으로 막 갑니다. 커튼을 딱 열었는데 로이가 있어. 뭐야? 로이를 깨워. 그래서 로이가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내가 왜 살아있지? 싶은 거야. 그러니까요. 난 죽어야 되는데 막 몸이 아프지도 않아.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딱 차렸는데 살아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커튼 막 이렇게 막 잡아 끌고 소리를 막 치면서 막 이렇게 난동을 피워요. 앞에 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네.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르핀인 줄 알고 가져왔던 게 설탕이었던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인 그냥 혈당 거였네. 스파이크였던 거?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 와서 졸린 거였네. 이게 왜 설탕이었냐면 앞병상에 있는 환자가
꾀병쟁이야. 아. 그래서 이제 플라시보 효과만 주려고 모르핀이랑 속이고 설탕을 줬던 거거든요. 아, 처방한 약이 애초에 모르핀이 아니었던 거는. 네, 모르핀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2차 시도도 끝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되게 놀라기도 했어요. 놀랐는데 로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아, 내가 모르핀을 꼭 구해줘야겠다. 아, 어떤 의도로 하려는 건지 모르고. 네, 모르고. 왜냐면 얘가 모르핀을 계속 요구했는데 자기가 충족시켜주지 못했으니까. 알렉산드리아는 되게 이제 애착이 생겼거든요. 로이한테. 많이 친해졌네. 네, 그 이야기 속에서는 작은 무법자로 나온다 했잖아요. 검은 무법자의 딸이에요.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야 네, 거의. 그렇게 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몰래 나가서 모르핀을 훔칩니다. 아, 근데 이건 또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훔치러 가는 도중에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했던 간호사 있잖아요. 이 간호사가 다른 의사랑 몰래 사랑을 나누는 거를 들어요. 아. 어린 아이지만 본능적으로 아, 얘는 임자가 있구나 느껴서 이제 상상해서 그 공주를 이제 배제를 하는 느낌을 나중에 줍니다. 그 모르핀을 이제 꺼내려고 딱 했는데 애가 조그맣잖아요. 그 까치발 들고 하다가 그 선반에 있는 그 동그란 뭐 막대 같은 거를 밟고 떨어져서 머리가 탁 깨져요. 깨져가지고 수술을 하게 돼요. 머리를. 네, 머리를 수술해. 이제 로이가 찾아옵니다. 회복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한테. 좀 죄책감을 가지고 찾아와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알아. 그쵸. 로이는. 그래가지고 아, 이건 뭐 내 잘못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깨가지고 이야기를 마저 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야기의 주체인 로이는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해피엔딩이 날 수 없다고 알렉산드리아한테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절망에 가득해가지고 그 모험이 이제 오디어스 총독한테 복수하러 가는 내용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오디어스 총독한테 다 붙잡혀요. 붙잡히고 하나 둘씩 다 죽어나가요. 그런 처참한 얘기를. 계속 다 죽여요. 그냥 로이가 이야기 속에서. 해피엔딩 날 수 없어. 왜냐면 내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가 막 울어요. 근데 로이도 막 울면서 말해. 어쩔 수 없어. 화살에 맞았어. 죽었어. 도끼에 찍혀. 막 이렇게 하나 둘씩 죽는데 멈출 수가 없대.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무자막이었는데 이 대사가 똑똑히 기억나요. 아, 똑똑히는 아니고 얼핏. 맥락상 알렉산드리아가 Why did everybody die? 이런 와, 뉘앙스로. 정직한 한국인 발음이다. 아니, 그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민자니까. 아니, 본인이요. 아, 아무튼 그랬더니 로이가 It's my story 이래요.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여기서 한마디를 탁 날려버립니다. Mine too. 내 이야기이기도 해.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객체가 아니라 이야기에 같이 참여해서 바꾸고 있던 주체였어요. 근데 이것들이 처음부터 조금씩 들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상상이 펼쳐지는 그 장면 속에서 공주가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맥락과 분위기에 맞지 않게 갑자기 막 재채기를 해. 실제로 알렉산드리아가 재채기를 한 거야. 네, 그게 이렇게 교차로 보여져요. 네. 그런 식으로 알렉산드리아는 그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만들어내는 주체였던 거죠. 그쵸.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죽지 말라고 해요. 제발 죽지 마. 그래서 로이가 투영된 검은 무법자는 이제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게 돼요. 네. 오히려 오디어스한테 반격을 한 방 딱 날려요. 근데 이게 좀 거창하진 않고 그냥 죽방 한 대만 딱 날립니다. 죽방 한 대 딱 날렸는데 이게 좀 이야기가 급격하게 바뀌긴 하는데 마인 2 한 순간부터 로이가 그 절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줘요. 오디어스한테 이제 죽방 한 대 먹이고. 근데 오디어스는 그 상상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냐, 죽방을 맞고 수영장에 떨어지거든요. 오디어스가 수영장 가로 이렇게 걸어와서 그 수영장 뒤에 등을 딱 기대요. 근데 자기가 칼을 걷다 놨었거든요. 자기가 놨던 칼에 이렇게 기대면서 찔려서 스스로 죽어. 네. 그리고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 짓냐 하면 그 여자친구한테 배신당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마지막에 공주가 이제 여자친구예요. 그 로이 입장에서는. 네. 헤어진 여자친구? 헤어진 여자친구. 그 공주한테는 뭐 사랑의 증표 같은 목걸이가 있었는데 이 목걸이를 이제 검은 무법자가 짚고 멀리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약간 극복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급격하게 끝나긴 합니다. 아, 엔딩이 그거예요? 로이가 알렉산드리아한테 해주는 이야기의 엔딩이 이거라는 거죠? 네, 엔딩. 아무튼 뭐 이래요. 그러고 나서 로이가 절망과 좌절을 조금이라도 극복한 듯한 모습이 어디서 나타났냐.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병원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로이가 출연했었던, 로이가 낙마했었던 그 무성영화를 다 같이 보는 장면이 나와요. 보면서 로이도 좀 웃어요. 웃으면서 보고 화기애애하게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엔딩이 나는. 아직 엔딩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야? 그러고 나서 알렉산드리아는 팔이 다 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혼자 톡백을 막 해요. 근데 사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뭐야? 진짜 뭐야? 아, 왜냐면은 이 친구 영어가 조금 알아듣기 힘들기도 했고 근데 대충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그러면서 수많은 무성 영화들이 막 나와요. 스턴트맨들이 막 나와. 찰리 채플린도 나오고.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이게 다 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픈 엔딩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로이가 잘 재활을 해서 스턴트맨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로이가 정말로 스턴트맨으로 복귀를 했을지. 그건 못하죠. 하반신 마비가 왔는데 어떻게 스턴트맨을 해요? 뭐 갑자기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끝나긴 해요. 줄거리는 대략 이렇고 제목이 더 펄이잖아요. 추락하다. 일단 이 영화는 3번의 추락으로 구성이 됐는데 첫 번째는 그 로이의 낙마,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가 팔이 부러졌다 했잖아요. 오렌지 따다가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거든요. 세 번째도 알렉산드리아예요. 모르핀 꺼내다가. 네. 알렉산드리아의 2번의 추락이 로이의 1번의 추락을 이제 구원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 구원이 언어로 잘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저는 좀 재밌었고요. 이 포인트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자신이 로이를 구원한 줄도 몰라요. 이 부분을 암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성체 아시죠?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성체? 네, 빵 먹는 거.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성체를 신부님 몰래 가져와서 로이한테 먹여요. 그래서 로이가 Are you trying to save my soul?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진짜 귀여워. 여기서 못 알아들어. 하면서 못 알아들었는데 뭐 알아들은 척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해. 근데 로이는 얘가 못 알아들은 거 알아. 재차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알렉산드리아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가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로이를 구원했다. 이렇게 전 또 포인트를 잡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부분은 일단 영상미, 뭐 너무 진부한 평가긴 하지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 아까 제 데뷔를 말했잖아요. 그 상상 속에서 펼쳐지는 그 장면들은 엄청 화려해요. 다채롭고 색감 자체가 진해. 근데 현실인 그 병원 있잖아요. 거기는 조금 뭐랄까 누르스름해. 색감 자체가. 그 누르스름한 병원을 보다가 장면이 확 전환되고 화려한 그 색을 딱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쵸? 네,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거 포스터도 받았거든요. 이게 사막 한가운데 흰 천이 엄청 높게 이렇게 쫙 있어. 그리고 그 천에 검은 무법자의 동생이 죽어 있거든요. 그 검은 무법자의 동생을 흰 천으로 쌌는데 그 동생 시체 위에다가 손을 딱 올리니까 시체의 피가 천에 싹 스며들어.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검붉은 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청 밝은 빨간색이 그 흰색이랑 싹 대비되면서 보여지는데 와, 이 색깔이 이쁘더라고. 이런 식으로 좀 대비를 잘 줬어요. 근데 이런 게 왜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못 내렸어요. 두 번째, 그 액자식 구성이 좋았어요. 이야기 속 이야기. 근데 청자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이게 약간 메타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텍스트성에 대한 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텍스트성이라는 게 활자 밖에 있는 의미들도 이제 의미다. 독자가 뭐 책 같은 거를 읽다가 잠깐 뭐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책의 일부다. 뭐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독자든 청자든 객체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주체가 되는 거. 뭐 이거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감각할 수 있었던 영화여서 좋았고 그리고 세 번째, 동심을 떠올리게 돼서 좋았어요. 아까 처음에 언급했었던 외할머니랑 같이 이야기 만들어가던 그 시절이 떠올라서 아, 어린이들은 비슷하구나. 똑같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두 분도 같은 경험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없다 해가지고. 근데 또 저희가 직접 영화를 봤으면은 거기서 떠올린 저희만의 경험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그쵸. 어렸을 때 그 상상 많이 하잖아요. 상상할 때 이제
항상 뭐 본인의 경험에 깃대어가지고 그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어떤 그쵸? 얘기를 들어도 그거를 내 식대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좋았어요. 근데 이게 왜 좋지? 그러니까 본인도 영화를 네. 보면서 사실상 알렉산드리아였던 거죠. 베베가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또 다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고 이런 것도 좋았고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인도 감독 작품이거든요. 살짝의 인도 냄새가 나긴 합니다. 갑자기 약간- 춤추고 노래하고. 아 갑자기 춤추고 노래하지 않는데 그 어. 액션이라든가 근데 액션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과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근데 그런 장면들이 보통 알렉산드리아의 상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이걸로 다 커버가 돼. 연출이라고 아. 봐도 무방하다? 네. 왜냐면 아이가 상상할 수 있는 액션은 사실 어설플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대로 적어놨는데 어린아이 상상 속이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는 아, 정확히 반박해 주셨네요. 그래서 뭐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 서사가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의 상상이니까 어린아이의 상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무결점이다. 무결점? 극찬이네요. 베베의 설명을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비트겐슈타인.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철학자거든요. 네. 진짜 러프하게 그냥 핵심만 딱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믿잖아요. 저도 지금 한국어를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고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평소에. 근데 제가 구사하는 언어랑 여러분이 구사하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단어는 똑같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사과랑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사과가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언어가 맞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로이랑 알렉산드리아의 경우에서 너무 잘 드러나죠. 그러니까 로이도 영어를 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알렉산드리아가 미숙한 어떤 이민자식 영어긴 하지만 아무튼 영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하는데 언어의 사용 능력치에 따라서도 소통의 차이가 발생하고 근본적으로 각자가 상상하는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수많은 무성 영화들을 보면서 이게 로이처럼 느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이는 창작자인 거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소비자,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인 거죠. 소비자면서 창작자죠. 그쵸. 그런 거를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 게 아닐까. 관계를? 그쵸. 언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통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로이를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로이는 알렉산드리아의 진심을 확인하잖아요. 이건 소통이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그 이야기 속에서 소통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저랑 베베는 창작을 해봤어요. 물론 학부생 수준의 아니면은 뭐 대학원생 수준의 그런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못 미치는 그런 작품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를 만들면 하물며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도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의도로 이렇게 해서 영상을 내보내고 난 이 의도로 이렇게 해서 이 말을 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까를 계속 고민해요. 심지어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는데 고민합니다. 뭔가 그런 구도를 나타낸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이제 창작하는 입장에서 계속 하지만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지만 결국 작품을 내보내요. 그게 뭐 유튜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걸 내보냈을 때 어느 지점에서 어떤 식으로 그게 일어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창작자와 그 문화 소비자가 만나는 지점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닐까. 그래서 베베가 말했잖아요. 나 이거 좋은데 왜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덕포를 연출한 감독과 베베가 만난 순간? 만난 순간이라고 볼 수 소통한 있지 순간?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좋은 해석인데요? 그냥 가볍게 든 생각인데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천일야화. 근데 상황이 반대긴 하거든요. 그쵸. 거기서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살고 싶어서 얘기를 지어내서 하는 건데 물론 상황이 반대긴 하지만 뭔가 그런 액자식 구성이나 상황 같은 것들이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재밌네요. 이 영화가. 스토리가 재밌는데요? 근데 제가 이게 오랜만에 이제 대본이란 걸 써서 말하려다 보니까 읽는 게 쉽지 않네요. 발표 연습을 좀 하셔야겠네요. 네, 많이 전에 여담인데 이거 영상미가 이제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감독이 17년 동안 찾아다녔대요. 장소를. 그리고 아까 뭐 코끼리가 수영을 하고 그 위에 올라타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진짜 코끼리를 수영을 시키고 그 위에 올라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작품이 CG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 로케이션이 24개국인가 18개국인가? 네. 영화 촬영하는데 돈 꽤나 들었겠는데요? 돈 엄청 썼대요. 이 감독이 CF 대마왕 CF 촬영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인생을 가르는 작품이죠. 아 근데 이걸 보려면 지금 OTT에 나와 있는 서비스 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OTT에 있어도 이건 영화관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미 상영 끝난 걸 소개해서 이거는 잘못했다.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거 기만이다 이거. 자기만 보고 와가지고. 아 저 진짜 막차 탔어요. 저 놓칠 뻔했어요. 저도. 근데 볼 거면 아이패드 정도는 돼야 된다. 아 핸드폰으로 보기엔 너무 아쉽다. 영상미가 확실히 요즘 영화관이 진짜 많이 약해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영화관에 가서 영화 안 보는데 또 이런 영화들이 어떤 영화관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처음으로 베베가 영화 얘기하면서 한 번도 사운드 얘기를 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아 할라 했어요. 하려고 했어요? 네. 영화 맨 처음에 무성 영화 나온 부분 있다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건데 그 베토벤 교향곡 7번 2악장 좋아요. 뭐야? 그냥 노래가 좋았다 이 말이에요? 영화 보면서 사운드들이 그냥 되게 거슬리는 게 없었어요. 다만 총소리나 이런 게 갑자기 너무 크게 들려서 깜짝 놀란 적 한 2번 있었다. 호들갑 떨었겠네. 아니요 그 정도야. 하지만 그건 역시 아이의 상상이라면? 그러니까 약간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영상이든 사운드든 그냥 몰입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 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힘들다 말하기가. 혼자서 지금 꽤 오래 말했으니까.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1시간 얘기네 1시간. 아 그래요? 네. 베베는 영화 더 폴 디렉터스 컷을 보고 난 후기에 대해서 얘기해줬고요. 그냥 설명만 듣고도 보고 싶어진다 라는 생각 드는 영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 말을 너무 절지 않았어요? 인양이 비웃어요. 나 이제 이런 거 안 할래. 나 그냥 하던 대로 할래. 아니 그런 웃음이 아니었어요.